안녕하세요. 고재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 스타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투두 앱에서 각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투두 앱에 스타일을 입혀보는 걸 할 텐데요. 우선 이 투두스 컴포넌트에 있는 템플릿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이틀이 있고 이제 투두 컴포넌트들이 이제 ng4로 폴오프 해가지고 보여지게 되고 add to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타이틀과 이제 각 컴포넌트들의 이제 CSS를 입히는 걸 할 텐데요. 이 CSS 파일은 to component.css 파일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이 타이틀에 한번 스타일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이틀에 한번 간단한 스타일을 입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투두 컴포넌트 안에 이 타이틀 클래스를 선택해서 여기에 백그라운드와 패딩과 이제 컬러랑 폰트 웨이트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h1 태그와 h2 태그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마진을 없애도록 하고 폰트도 이제 폰트 웨이트도 일단 노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1 태그에는 이제 마진 바텀으로 한 16픽셀 정도 떨어뜨려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h1 태그에다가 우리가 지금 폰트 웨이트가 마진 값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index.html이나 이 app component html에서 우리가 h1 태그로 한번 값을 넣어보면요. 보시면 이 h1 태그 여기에는 마진 값이 0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이 todos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 h1 태그만이 여기서 적용한 대로 마진 바텀이 16이 되고 다른 마진이 0이 되고 h2도 마진이 다 0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h1을 선택을 했는데 이 앱 컴포넌트에 있는 h1은 선택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앵귤러에서 말하는 뷰 인캡슐레이션, 즉 뷰의 캡슐화인데요. 이 컴포넌트 안에서 적용한 이 CSS가 이 컴포넌트 바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우리가 h1, h2 태그로 이렇게 CSS를 선택하고 도움을 선택하고 CSS에 대한 규칙을 여기다 작성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h1 태그와 h2 태그에 보시면 이제 각 태그의 속성들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ng 컨텐트 -c1이라고. 그리고 실제 헤드에서 보시면 여기 스타일에 여기 스타일에 우리가 h1이랑 h2의 이 속성 선택자로 작성되어 있어요. CSS 선택자가요. 우리는 분명 넣지 않았는데요. 이게 앵귤러가 이 어플리케이션 이제 컴파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에만 CSS가 적용되기 하기 위해 임의의 랜덤한 이런 속성 값을 넣어줘서 이 속성에 해당하는 CSS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여기 스타일 태그에 이렇게 삽입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h1, h2 태그를 선택한들 실제 이 바깥에서 선택이 안 되고 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에 있는 h1 태그를 일단 지우고 이어서 투두 컴포넌트에 한번 CSS를 적용해 볼게요.
이 투도 컴포넌트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스가 이제 인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라인으로 CSS 작성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EX6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인풋 태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인풋 태그가 이제 여기서 개발 툴로 한번 보면요. 이 앱투드라는 하나의 이 태그 안에 이 인풋 태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요번에 패딩을 주고 싶은데 이 인풋 태그가 아닌 이 앱투드에다 패딩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타일에서 인풋 태그 위에 이 컴포넌트 자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게 호스트라는 선택자입니다. 이렇게 호스트라고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앵귤러에서 컴포넌트들은 다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딩과 마진을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16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컬러는 다크 그레이를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운동하기와 공부하기 이 투두들이 패딩과 이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잘 먹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우리가 이 동그랗게 만들어 보도록 CSS를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인풋 태그에 이제 before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인풋 태그의 포지션 안에 이제 간단한 동그라미를 넣어 봤어요. 지금 하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이게 체크가 됐다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크가 됐다는 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 CSS를 이 체크드의 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코드 2713이 이제 체크마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 역슬래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이 타입스크립트에서 이 컴파일러가 이 역슬래시를 하나를 없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역슬래시를 두 개를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유니코드가 먹게 됩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빠졌죠. 네, 이것도 다 그냥 dim 그레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게 체크된 CSS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됐을 때 이 공부하기에 이렇게 라인 스루에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먹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이 인풋 태그에 이 텍스트가 라벨로 감싸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벨로 일단 감싸 놓고요. 그리고 인풋에 체크돼 이제 시블린 선택자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데코레이터를
라인 스루로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 이렇게 텍스트에 라인 스루가 잘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보더를 넣을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이 투두스 컴포넌트에서 이 앱 투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 바텀을 이렇게 어느 정도 색으로 할까요? 한 이 정도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앱 add to도에도 똑같이 이거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to 선택을 하고 여기도 이제 보더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add to도에도 이제 CSS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dit to도에도 똑같이 이 스타일스 안에다가 백틱으로 CSS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호스트에다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패딩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를 블락으로 하고 패딩 값을 전부 다 이제 16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뭔가 CSS가 잘 적용된 게 보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을 좀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인풋이 이제 타입 텍스트인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인풋을 넣으면 이 컴포넌트 안에만 이 인풋 스타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CSS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렇게 할 추가할 때 이렇게 CSS 잘 적용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포커스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포커스가 여기랑 버튼 포커스를 했을 때 아웃라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CSS가 잘 이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버튼을 마지막으로 이제 CSS 한번 바꿔볼게요. 하고 이 버튼의 한번 위치를 이제 인풋 앞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CS 다 적용이 안 됐죠? 신형 크기 주고 여기서 이제 add라고 썼었는데 얘를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버튼에 이제 CSS가 잘 적용이 됐어요. 약간 정렬에 문제가 있네요. 이 패딩만 좀 바꿔서 이제 왼쪽으로 정렬을 다 똑같이 앞에 있는 것들과 정렬을 똑같이 맞추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0픽셀 정도로 하면 이렇게 정렬이 똑바로 맞춰졌습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바디인가요? 어디 볼까요? 바디에 마진이 8픽셀로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투두스 컴포넌트에 있는 이 CSS에 바디를 마진을 0으로 줘도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투두스 컴포넌트 안에서만 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제 여기 안에 헤드에서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면
바디하고 선택자로 이 ng-content-1 이 to-do 컴포넌트의 어트리뷰트가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컴포넌트 안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CSS를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 폴더에 보신 밑에 이 소스 폴더 안에 이 style.cs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글로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body에 마진을 0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글로벌 CSS로 이제 body가 마진이 0이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CSS 임포트 문을 통해 가지고 뭐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이나 뭐 다른 CSS 프레임워크들을 여기서 이제 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index.html 파일에서도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body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약간 어두운 다크 그레이, 좀 밝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잘 먹었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도 앱과 되게 흡사하죠? 그래서 여기에 앵글러 공부하기 하고 추가하면 추가도 되고, 이제 던 처리도 잘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CSS를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봤고, 이제 글로벌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